네, 보디가드, 영화 보디가드의 노래,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들어보셨습니다. 뭐 세계적인 명곡이죠. 이 영화가 92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꼬꼬마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본 건 아니고 아마 비디오로 나왔을 때 한 3학년 때쯤에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누구죠? 케빈 코스트너인가? 네, 그분이 어찌나 멋있어 보였는지. 그리고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혹해서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어 이런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영화보다도 내용보다도 사실 이 노래가 더 인기가 많았죠. 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참, 네,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했던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휘트니 휴스턴이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익사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좀 더 많은 좋은 노래들을 더 오래오래 들려줬으면 했었는데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오늘 소식 전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특히 사법부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주셨는데 오늘 이정열 판사님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열 판사님 징계위원회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님 이 부분에 복직 소속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셨던 바 있죠. 얼마 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이걸 이제 이걸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정열 판사님께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셨는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정열 부장판사께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괘씸죄에 걸려서 사법부가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서교 판사 재임용 건도 그렇고요. 아마도 이정열 판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 눈엣 가시 판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징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서 서면곡 경고를 받으셨던 바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정열 판사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SNS상에서 활발하게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 비판 의견 이런 걸 개진해온 판사들에게 좀 법원이 보복성 조치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드네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지난 10일 날 서교 판사 끝내 재임용 탈락하셨죠?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았는데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임용을 결정짓는 이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좀 대의를 쌓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준으로 뚝딱뚝딱 처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는 사유가 3가지라고 해요. 근데 이 3가지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첫 번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리고 2번째, 현저히 불량한 근무 성적. 3번째,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현저히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게 디테일한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현저히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현저히 품위 유지가 곤란하다. 근데 이게 세 개를 다 떨어질 경우에 제2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제2명이 탈락한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도 좀 웃긴 거고요. 그것 중에서도 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근무 성적에 대한 탈락. 이 서교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근무 성적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 그래요. 근무 성적 관련해서. 그리고 법원장의 주관에 기대는 법원장이 너 성적 안 좋아 라고 하면 성적이 안 좋은 거래요. 그리고 이제 불복 절차 없이 10년간 비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명 심사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이 주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교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근무 성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안 좋은지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공개가 안 된 거고요. 게다가 해봤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 10년 동안 비공개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나는 불복한다. 이거 다시 해달라라고 뭔가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냥 찍히면 위에서 이제 법원장에서 찍혀서 너 제2명 안 돼 라고 해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법원 개별 단독 판사들이 다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아예 위에서 시키는 대로 상명하복식으로 위에서 좀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면 제2명에 탈락할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된다는 거죠. 판사들이. 이런 거는 거의 조직원처럼 판사들을 부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판사들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좀 집단행동으로 옮길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쵸. 판사들이요. 판사님들께서 지금 기존에도 굉장히 이제 바른 목소리, 바른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집단행동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이 부러진 화살 어쩌고 하면서 사법부의 이 명예가 굉장히 많이 땅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 내에서도 이렇게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판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검찰이 상명하복으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 조인트 까이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판사마저 그렇게 되면 그죠?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온통 깜깜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판사들 법원 내부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솔직히 이제 제2명 탈락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경우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서교 판사 제2명 탈락건으로 이게 얼마나 제2명 탈락 요 문제가 제2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얼마나 이게 그냥 대충 법원장의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권력 위층에 잘 보이지 못하면 찍혀서 제2명에 탈락하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지 이게 문제점이 드러난 거니까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일선에 계신 판사분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또 이정열 판사 아까 말씀드린 징계위원회도 오늘 있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이정열 판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젊고 패기 넘치는 의식 있는 판사분들께서 같이 이제 좀 연대해서 이럴 때 또 연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같이 좀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참 웃긴 게 이런 판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뭔가 진보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그런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진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는 그저 법에 따라 할 뿐이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 하에서는 이 빨갱이? 이렇게 그죠, 반정부 세력?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는 셈이라서 참 판사분들께서도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여튼 화이팅이고요. 설교 판사님, 이정현 판사님 두 분 다 화이팅이고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신청하셨던 노래인데요. 오늘 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팝송이 많네요. 퀸의 노래고요. The Great Pretender 가겠습니다. Oh yes, I'm the great pretender, pretending I'm doing well. My need is such, I pretend too much. I'm lonely, but no one can tell. Oh yes, I'm the great pretender, adrift in a world of my own. I play the game, but to my real shame, you've left me to dream all alone. Too real is this feeling of make-believe, too real when I feel what my heart can't conceal. Oh yes, I'm the great pretender, just laughing and gay like a clown. I seem to be what I'm not. You see, I'm wearing my heart like a crown, pretending that you're still around. To me, when I feel what my heart can't conceive. Oh yes, I'm the great pretender, just laughing and gay like a clown. I seem to be what I'm not, you see. I'm wearing my heart like a crown, pretending that you're still 네, 약속을 지키는 정하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예약곡으로 걸어뒀던 퀸의 The Great Pretender 들어보셨고요. 잠시 후에 신청곡들 전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 신청곡들은 지금 많이 주셨고요. 네, 지금 하나, 둘, 네, 5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쭉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한 소식인가?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이라서, 곧 대학들이
등록금이 이제 내겠죠? 등록금을 내고, 입학금을 내고, 등록을 할 때입니다. 요 시즌이. 그래서 등록금을 얼마 올리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상 전국적인 이 대학들 보면요. 평균적으로 등록금 한 8만원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아, 많이 내리셨네요. 그죠? 등록금 한 8만원 내렸다고 하네요. 거의 한 4, 500 정도 하죠. 보통 인문대학들 4, 500 정도 하고요. 예체능계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예술대 쪽은 예술대, 의대 이런 쪽은 600만원, 700만원 가까이 하는 대학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8%, 아니 8만원 정도, 8% 아니고요. 8만원 정도, 그러니까 2%에서 한 5, 6% 정도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 인하했다고 우린 등록금 동결시키지 않았다, 인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 아니고 그죠? 몇십만원 내린 것도 아니고 8만원 내리고 뭐 그냥 기사 보니까 뭐 위로주나 사 먹으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말 가내기별도 안 갔죠. 아니 뭐 8만원 정도면 한 80만원 정도 등록금인데 8만원을 내려줬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뭐 5, 600 하는데 여기다가 8만원 하면 장난합니까? 그죠? 근데 이런 가운데 또 더욱더 빛나는 대학이 바로 서울시립대잖아요. 반값 등록금을 박원순 시장께서 바로 그냥 실천을 딱 해주셔서 실행을 해주셔서 반값 등록금 해주신 이 서울시립대 올해 등록금이 네 올해 시립대 연간 등록금 1년 등록금이 204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1년 등록금이요. 그러면 한 해에 한 102만원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아 대박이네요. 보통 한 학기 등록금이 다른 학교들이 4, 500 가까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래요. 다른 대학들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부럽다, 정말 부럽네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 대학 지금 입시생들이 예비 대학생들이죠. 예비 대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입시 원서를 넣는데 지금 올해 정시 최초 합격자 수능 100분위 평균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인문계열이 96.1, 자연계열이 91.13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성적이 역대 최고라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전 자료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현저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대학들, 고등학생들, 고교 진학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등록금이 대학교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말고는 서울 시내에서 좀 성적이 그나마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서울대 말고는 서울시립대잖아요. 나머지는 없잖아요. 다들 사립대고 명문 사립대라고 하지만 어쨌건 사립대들, 연고대를 비롯하여 비싼 대학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적당히 좀 성적 되는 친구들은 서울대는 못 갈 것 같고 그보다는 좀 아래지만 좀 4년 사립대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친구들이 요런 대학으로 서울시립대로 많이 몰렸다는 거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한 뭐 20% 싸고 30%만 싸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텐데 이건 반값이 뭐야? 4분의 1이잖아요. 사립대에 비해서. 기존의 서울시립대 자체도 등록금이 쌌지만 여기보다 반값을 한 거니까 사립대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다른 대학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붐이 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내가 학생들이 더 끌어모으려면 등록금을 낮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문사립대라고 불리는 대학들은 등록금을 지금 자체적으로 스스로 내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런 대학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낮추려고 하지는 쉽게 않을 텐데 일단 서울대 그리고 일단 서울시립대 이런 국공립대학들이 확 낮춰주고 여기서 조금 성적이 좀 떨어지는 대학들이 같이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아니 성적 떨어지면서 등록금도 비싸고 그래서 이 재학생 수도 못 채우고 있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 등록금 낮춰서라도 학생들 더 받아야죠. 아닌가? 그러면 이제 등록금 장사 못한다고 싫어하려나? 네. 이번 이 서울시립대 대학 그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얼마나 이 등록금 정책이 등록금 이 수준이 입시 성적에도 반영이 되는가 이런 걸 좀 이렇게 대학들이 반영을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그래도 시립대가 거의 명문대 수준이 될 기세라고 해요. 많이들 친구들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이 효과를 좀 눈여겨보고 지금 강원도 그죠. 강원대랑 한 군데 더 있었던 것 같은데 20-30%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강원 도립 대 쪽이나 이런 대학들요. 이런 대학들 아마 사립대들이 당장은 쉽지 않을 거고요. 정부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도립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뭐 시에 있는 대학들 있죠. 국공립 대학들이 일단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렇게 반값 등록금 시행을 먼저 딱딱 해주면 20-30% 상황에 맞게 반값 등록금까지 해주시면 다른 대학들도 서서히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걸 또 반값 등록금을 다음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보다 더 좀 힘을 얻게 되겠죠. 한결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문대 진짜 명문대 되려면 등록금 확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럼요. 아니 명문대면요. 명문대로 사랑을 받아온 대학이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죠. 거기 뭐 돈 받아먹고 어떻게든 인기 많은 거 그걸 누려서 돈 더 뜯어먹고 이런 거에만 열을 내지 말고 사립대들이 명문 사립대들 그런 거에 좀 책임감을 느끼고 먼저 스스로 다른 대학들보다 앞장서서 반값 등록금을 이게 좀 해주는데 힘을 좀 쏟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립대들은 우리나라의 요 사학재단들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건 아마 쉽지 않을 테고요.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우선 국공립대부터 먼저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바짝 이 사학재단들을 꽉 그냥 좋아가지고요. 쫙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줘야죠. 그짱?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원을 못 채울 듯하면 박리담회라도 해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정원을 못 채울 듯하면 박리담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금을 좀 낮춰줘야죠. 뭐야. 네, 그러네요. 일단 우리나라 대학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가야만 그래도 웬만한 직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자체를 일단 뭐 바꿔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당장은 일단은 그 분위기를 바꾸기 전에 그게 또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일단은 뭐 고졸과 대졸의 입사 뭐라고 해야 되지? 초봉? 그죠, 초봉. 초봉부터 시작해서 임금 인상폭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필요가 있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마찬가지 문제죠.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일단은 등록금 당장 그게 바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학구열이 뛰어난 이 대한민국에서 대학 안 나오면 이제 큰일 날 줄 아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자고요.